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적 시선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려면 자신에 대한 성찰과 끊임없는 반성,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무한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계급과 계층에 의해 지배받던 세상과 군부와 독재의 그늘 아래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겨야만 했던 세상을 지나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계층의 논리에서 각자가 가진 재능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틀거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미래를 살아갈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인드는 개개인의 재능에 대한 존중과 개발, 활용의 그 근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이디어 넘치는 창조성을 말하며 이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스타벅스를 세계적 커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낸 하워드 슐츠는 예스맨보다 아이디어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체계와 구조적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윗선의 명령이 아래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사의 명령에 순응하는 예스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스맨은 조직과 체계가 잘 굴러가게 도울 수는 있지만 조직과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성을 줄 수 없다는 말은 세계관이나 철학이 없다는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철학은 깨닫는 학문, 깨닫게 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 공이 지닌 뉘앙스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적 일들의 반복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의미 있게 여겨 삶의 지침을 수정하거나 투자하거나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 앞에 흔히 붙이는 말로 교육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붙여 만든 교육 철학이라는 말은 교육을 할 때 어떤 눈을 갖고 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즉 대세라든가 군중의 논리라든가 하는 생각 없는 축으로 아이들을 내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보고픈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요청하는 것이 가르침의 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떼나 양떼 몰듯 아이들을 학원에 집어넣거나 내 아이의 특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각종 과외를 받게 하는 것은 세계관도 철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도 그리고 싶은 미래도 없는 듯 여겨집니다. 이렇게 철학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그런 학원에 가야 하고, 왜 그런 과외를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철학의 부재가 생각의 부재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집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하니까.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아이디어맨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독특한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가를 잘 한다는 말은 자기 것이 분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가를 하건 해석을 하건 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인식과 생각, 즉 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눈을 그러므로 평가를 하건 해석을 하건 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인식과 생각, 즉 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눈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 자신에게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세워나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디어맨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장점으로 언급되는 긍정적인 것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점 역시 아름다움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다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너무 유부단해요. 사람이 못나서 그래요.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규정을 우리는 단점이라 말합니다. 없애거나 고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표현을 장점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있다가도 누군가 내게 다른 생각을 제시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수정합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를 배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점과 장점은 같은 말입니다. 이음동의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점과 단점 모두 나를 표현한다는 말이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중요한 설명입니다. 때문에 장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단점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만을 마녀 사냥식으로 따지는 이중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 잡지를 보면 을에 나오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나는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 잡지를 보면 을에 나오는 코너가 있지요. 오늘의 운세라는 코너인데 이것처럼 우스운 것도 없습니다. 93년생, 오늘은 어떻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방향에 기륭이 있으며,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93년생, 94년생, 80년생, 84년생 모두 같은 인생을 산다는 말인데 그런 점에서 피식하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게 일률적이던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위 장점과 단점이라는 이중적 구도가 아주 정밀하고 교묘하게 얽혀 각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겼던지 안치환은 정지환의 글을 빌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